반갑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군의 날이죠. 네. 국군 아저씨, 네, 장병, 하여튼, 네, 우리 군인들의, 노고를 취하면서 오늘만큼은 좀 푹 쉬고, 또 옛날에 우리는 국군의 날 때 특식이 나왔거든요. 특식.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검은색 약간 조그맛이 나는 빵하고, 그냥 건빵도 하나 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건빵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네, 그 건빵하고 이렇게 줬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마스타였나요? 네, 오렌지 주스 그런 거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특식들 뭐 먹나요? 잘 먹나? 요즘엔 특식 말고 돈 주는 게 좋은가? 자, 이런 날은 원래 군인들이 좀 쉬어야 되는 날인데 막 그냥 열병식하고 막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네, 국군 장병들, 네, 요즘에 이제 열심히 또 이런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키워가지고 네, 전쟁의 위험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또 군인 간 자녀들 두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마음이 조금 네, 편안해질 수 있도록 네,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네, 속보로 막 나온 거 있잖아요.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김정은이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에 뭐라고 했느냐, 북한을 비핵화로 만들겠다는 생각만 안 한다면 만나줄 수 있다. 네, 만나줄 수 있다.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죠? 이게 대북 관련주들의 이런 그 관심도가 오늘도 높아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도 오늘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시장 상황 보시면은요, 다우지수가 0.18, 나스닥은 0.3%, S&P 500은 0.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분위기가 좋은 건 뭐냐면, 네, 중간에 아무리 주가가 떨어졌든 말든, 뭐, 시작이 마이너스였건 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감이 올라가면서 끝났죠. 기대감을 가지고 끝났다는 얘기죠. 자, 1시 넘어가면서부터 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패턴들은 좋은 패턴입니다. 양봉 마감이고요. 지수가 뭐 조금밖에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스 들어갑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돌파가 됐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 랠리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어제 원전을 제외하고 조선과 방산 뭐 이런 것들 치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조선과 방산이 또 다른 식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계속 수급이 돌아다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어마어마 같은데, 지금 계속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2017년도 16년에서 17년도로 넘어가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느낌 좀 납니다. 지금 역대급 D램 반도체 재고가 최저치라고 합니다. 최저치, 역대급 최저치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가격은 한 7배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네,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죠? 자, 최근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AI용 반도체 칩 시장을 석권한 엔비디아의 매수세가 집중되었다. 대단하네요.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코어위브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함께 최대 142억 달러, 20조 원 규모죠. 컴퓨터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 자, 파워가 왜 필요해? 네, 그런 구동을 시켜야 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들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네요. 메타가 이쪽에서 좀 진심이에요. 그래서 메타가 삼성을 선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체 AI 칩을 아직까지 개발하고 있는지 뭐 자세한 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어쩌면 이미 계약이 됐을 수도 있죠. 원래 이런 것들은 비밀로 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을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코어 위뷰는 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탑재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임대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자, 그래서 이번 계약의 하나로 메타의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지금 요거가 그 메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시스템에 대한 이용 권한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메타가 이제 이 돈이 많이 드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자체 AI 칩 욕심을 계속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누가 수혜주가 될 것이냐인데 삼성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더 봐야 되겠죠. 네. 메타는 AI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컴퓨팅 파워 인재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 중에 있다. 네. AI와 모델 훈련 및 운영에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 등 올해 자본 지출이 최대 72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코어웨이브 주가도 11.7% 급등.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 AI의 수요는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자,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개월 정도 랠리가 나왔거든요. 뭐 제 생각에 대충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네, 특별하게 네, AI의 어떤 성장을 막을 만한 그런 게 없고요. 그 정도 지나가면 아마 공급 과잉 얘기가 슬슬 나올 거예요.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더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엔비디아가 2.6%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AI 쪽 그 관련한 종목군들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분위기는 좋아 보이네요. 그죠? AI 데이터 센터에 수혜가 된다.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면 이제 전력 관련주들 포함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주들도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건설주들이 여기에 잘 포함을 못 시키는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소부장 쪽 움직임들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히 상승 포인트가 나오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원이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얼마 안 남아서 9만 원만 넘겨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개인들 자금이 술술 들어와가지고 주가 랠리가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얼마나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죠. 네,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리다가 말지도 몰라요. 또 내일이 만기일이잖아요.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네, 뭐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네, 오르기 쉽지 않더라도 내리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셧다운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 셧다운이 오히려 호재 아니냐. 네, 뭔 소리냐. 자, 이 사람들이 시장을 생각하는 자체가 되게 좀 신기한 게 많아요. 그죠?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에 장중에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였는데 이 마감에서는 더 올려버렸어요. 네. 민주당이 예산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마 셧다운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방 인력은 무급휴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그럼 경기가 지라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표가 또 후퇴한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9월 소비자 신뢰 지표가 94.25 많이 떨어졌네. 전망치보다 떨어졌어요. 96이었는데 네, 94.2로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됐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간 셧다운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장 후반에 이제 회복세를 보였다. 셧다운 같은 경우는요, 이 연방 정부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마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되죠. 아주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죠? 네. 트럼프가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뭐 그 난리가 아니라서 뭐 얘네들도 이제 정확한 기준이 없이 막 지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애매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셧다운은 또 그냥 예정된 네, 그런 해프닝,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당연히 극복이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려감이 좀 생길 수 있다. 뭐 1, 2주 가지고는 끄떡없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셧다운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뭐죠? 추석 명절이니까 네, 우리는 굿이나 보고 송편이나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적인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우리는 명절 연휴라 네, 해당 사항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마감 전까지 잘 올려놓고 그 다음에 명절 연휴 동안에 잘 해결해서 주가 폭등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미국 증시가 내려가서
폭락했다가 네, 마감을 다시 올려가지고 더 좋아지면은 우리는 그 영향만 받습니다. 그래서 뭐 연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영향을 계속 받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다.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 쪽에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뭐 나쁜 소식이 아니네요. 좋은데요. 네. 그리고 추석 전에 개미들이 10조 원 던졌다. 사상 최고치를 8번이나 갈아치웠는데 코스피가 이제 9월달에 불장이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걔네들이 엄청 팔았어요. 네, 엄청 팔아먹었고 10조 원 가까이 팔았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거를 7조 이상 순매수 거의 주워먹은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저 밑에서 5만원대 삼성전자 손절매도 쳤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제가 그때 14만원대 그죠? 14만 9천 원이었죠. 그때 매수 한번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매수해드린 게 1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17만 원인데 그 17만 원 가격 대비해서 벌써 2배잖아요. 지금 35만 원 넘으니까. 네. 근데 그 저점에서 다 집어 던졌죠? 네.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또 집어 던지죠. 지금도 팔고 있죠. 네, 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시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오잖아요.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물량을 던지는 모습 좀 있기는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아직은 매수가 많은데 순매도 상위는 삼성전자는 무려 7조 2천억. 야, 반도체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네, 다 빠져나가요.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먹고 파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손절 매도 하신 분들은 네, 조금 이런 부분들을 교훈을 좀 삼으셔야 됩니다. 손절 매도를 해야 될 위치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꼭 지금 돌아보면 아시겠죠? 근데 그 시점을 돌아가면 똑같은 선택을 또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런 타이밍에서는 손절이 아닌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조금 괴롭지만 버텨야 되겠구나. 등등의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똑같은 일은 또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또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 네, 개인들이 팔아먹은 건 다 올랐네요. 외국인들이 치고 올라간 거.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면 무려 5조 원 순매수 들어옵니다. 하이닉스는 1조 3천억. 이건 좀 팔아가지고 이 정도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 지금 전부 다 11만원대 위로 올라갔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에 근접하고 있네요. 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50만원을 올려버립니다. 와. 네, 이거 목표 주가 50만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긴 한데, 삼전이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뭐, 하여튼 뭐, 그렇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이제 30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등락하게 될 것이다. 일단은 명절이 지나고 나면 더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절 이후의 시장을 우리가 좀 노려보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 한 번씩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담 요소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네, 뭐 문제시 삼거나 그럴 만한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명절 시점에서 이제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만기일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휴일 들어가서, 뭐, 일단은, 다음 주는 내내 쉬잖아요. 그죠? 10일날 쉬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이런 기대치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아마 13일 정도부터, 네, 주가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13일부터 하더라도요, 3주를 꽉 채웁니다. 네, 10월달이 큰 달이잖아요. 큰 달. 그래서 3주가 꽉 채웁니다. 그래서 영업일이, 네, 15일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연휴가 좀 길어도, 네, 이 영업 거래일이 많기 때문에 후반부에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달 후반에는 FOMC가 있어요. FOMC. 이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는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아무튼,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반도체가 당분간 주도하게 되면 시장은 더 오를 것이다. 3,500 이번 달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 아니었네. 요거 한 번만 더 봐드릴게요. 자,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아니었네. 이거 안심하지 마십시오. 공매도가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충분하게, 네, 수익이 났다라는 느낌이 좀 나와야 되고요. 또 수익이 난 상태에서도 공매도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공매도 그러면 바로바로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공매도를 치는 주체가 누구죠? 네,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잖아요. 이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 공매도를 치는 그 상황이 되려면 자, 공매도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죠.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건데 내가 물량을 들고 있어. 자, 내가 10,000원에서 100주를 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20,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2배 수익이 났죠. 자, 근데 여기서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주가가 막 폭락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2배 수익이 난 게 확 깎여버리겠죠. 그럼 얘네들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고점 구간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일단 물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100주 중에서 한 20주를 팔아요. 그럼 외국인이 파네? 기관이 파네? 그래가지고 같이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안 나오죠. 그럼 다시 사줍니다. 100주 중에서 20개를 팔고 한 6, 7개를 다시 사는 거야. 그럼 주가가 다시 올라오네면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때려요. 내려가면 또 조금 삽니다. 많이 팔고 조금 사는 식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옆으로 누우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올 때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량을 100주를 만약에 한 20주 정도까지 줄였다. 80주를 다 팔아먹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가진 물량을 던지면서 공매도 플러스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량을 같이 던지게 되면 매도 압박이 엄청 커지겠죠. 그러면은 고점 라인대에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물량이나 기관들 물량을 받으면서 또는 신용이나 이런 거 쓰면서 더 갈 거라는 기대감 가지고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갔다가 공매도를 만나면서 뒤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시행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도요. 4월에 공매도 시행되고 나서 9월, 10월 달 되어야지 돼서야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은 장밋빛 전망이고 공매도 시행됐는데 공매도 안 나오네 뭐 까짓거 괜찮네 가 아니라 걔네들은 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 수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서 그냥 흡수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매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고점 매수하지 말고 저점에서 해라. 저점에서 한 종목을 공매도 때문에 얻어맞아서 아팠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 공매도는 밑에서 때린 적이 없어요. 때릴 수가 없거든.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거니와 뭐 올라간 게 있어야지 때릴 거 아닙니까? 뭐 수익 난 게 있어야지 때리든가 뭐 주가가 왜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 밑에 있는 거 떨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공매도 칠 수 있겠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지 공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많이 올라갔다 생각이 드는 상황이다. 이게 아니면은 공매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와 지금 하이닉스 두 개가 있다. 여러분들이 공매도라면 누굴 때리겠어요? 삼성전자를 때리겠습니까? 하이닉스를 때리겠습니까? 하이닉스를 때리겠죠. 그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야. 반도체를 때리겠습니까? 조방원을 때리겠습니까? 조방원을 때리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전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고점에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 네. 만약에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라갔을 때는 전체 시장을 상대로 공매도를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특히나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계속 높게 올라간 것만 쫓아다니시면 이거는 계좌가 망가지는 게 순간이에요. 지금은 좋아 보이죠. 망가지는 거 순간입니다. 지금 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올라갈 때 팝니까? 안 팔잖아요. 더 갈 거다, 더 갈 거다. 결과적으로는 다 깨집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매도가 다 떨궈져 나가면 그 물량들은 밑에 있는 것도 잡아가지고 밑에 있는 거 올려놓고 또 공매도 때리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오른 종목이 더 많았다. 당연하지. 왜냐면 주가를 올려야지 공매도를 때리니까요.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히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상장 폐지 피하는 거, 재무구조 좋은 거, 그리고 사주면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유상증자나 배임 횡령은 피할 수가 없지만 유상증자도 재무구조 괜찮은 애들은 대부분 다 피해갑니다. 근데 배임 횡령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건 못 피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재무구조 좋으면 대부분의 어떤 변수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실적을 조금이라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업황을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대부분의 위험은 다 피해가고요.
공매도라든지 이런 단기 급락, 투매 이런 것들 피해가려면 그때만 피해가면 됩니다. 많이 올라간 거, 이평선간 이격도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요것만 조금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잘하실 수 있죠? 자, 오늘, 네, 반도체 쪽 분위기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즐거운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10월 상승 강력하게 기여하면서 네, 파이팅 하자고요. 자,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